시간일까요? 5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5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5째 시간까지 오면서 오늘은 대단원 2단원부터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앞에 4강의가 있었는데 4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교실에 와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수업에 임했는지 과제를 보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고3의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서 딴 거 하면서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했는지 선생님은 궁금합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계약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또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단원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 새 단원 시작할 때의 내용은 원래 생명과학 1에 있던 내용이 2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여러분이 이전에 생명과학 2로 공부하려고 했다면 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오늘부터는 진지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랑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은 지금 5번째 강의를 찍을 때까지 드는 생각이 뭐였냐고 하면 모니터를 하거든요. 하는 생각이 뭐냐고 하면 턱살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슬픕니다. 그 전까지는 선생님은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거나는 좋아해도 제가 찍히는 건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서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일단 여러분이 선생님 사진을 캡처한다거나 하게 되면 선생님이 엄청 화를 낼 것이며 저작권에 대한 것을 꼭 선생님은 걸어서 여러분과 끝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저는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저렇게 예쁘지는 않지만 정말 예쁘진 않지만 노력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생명과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일 첫 번째 내용, 원래 복습을 했죠. 원래 복습을 먼저 하고 시작했는데 저번 시간까지 대단한 마무리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복습 없이 새 단원 내용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로봇 훅에서부터 세포, 현미경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단원의 제목은 바로 세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세포의 특성 뒤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잖아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생명체가 있어요. 생명체를 자르고 자르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생명체를 자르기는 그렇잖아요. 보통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죠. 화학에서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에서는 물질에 관한 특성과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데 물질에서는 쭉 가다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그 작은 단위를 우리 뭐라고 했던가요? 원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죠. 화학에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원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생명과학에서 생명과학은 바로 생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생물을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 그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한다면 우리 생물에게는 그 단위가 바로 세포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에 대해서 먼저 배우기 전에 생물 전체 안에서 세포까지 가는 그 구성 단계를 먼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성 단계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자, 우리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이 이 대단원 안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중단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단계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했는데요. 제일 기본적인 단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좀 전에 말했던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자, 이 세포가 모이게 되면 뭐냐 하면 조직을 이룹니다. 조직. 여러분 조직은 언제 들어봤냐 하면 병원에서 몸에 이상이 있어요. 그럼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할 때 그 조직입니다. 세포들이 모여있는 그 조직이 바로 그 조직입니다. 세포가 모이면 조직. 그 다음에 조직이 또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요. 키,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조직이란 말은 병원에서 만들어왔지 평소 때 우리는 조직이란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우리가 쓰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요, 속이 쓰린 것 같아. 위가 안 좋은가 봐. 간이 안 좋네. 간. 그리고 소장, 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관들이 바로 조직들이 모인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개의 기관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우리의 이 형태를 개체라고 합니다. 이 개체는 방금 전에 생명과학에서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했는데 이 생물이 바로 여기 개체가 되겠죠. 선생님이 개체입니다. 선생님이 개체이고요. 선생님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고요. 그 각각의 기관은 여러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조직들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세포가 제일 작은 단계, 기본 단위이고 세포가 모여서 이렇게 되는 개체가 가장 큰 단위입니다. 거꾸로 가나 이렇게 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체를 크게 구분한다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식물이랑 동물이랑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식물하고 동물은 특성에 따라서 이 구성 단계가 추가되는 애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조직들이 모이게 되면은 바로 기관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기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어야지 좀 구분하는 체계가 옳다라고 해서 조직들이 모인 조직계를 만들고 조직계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한다. 즉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구분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애는 누구냐고 하면 식물입니다. 식물은 그래서 조직계라고 하는 특별한 단계를 하나 더 넣어서 구분하고 있고요. 동물은 조직계 없습니다. 동물은 조직계가 아니라 동물은 기관들이 모여있는,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라면 기관이 모이면 뭐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기관계. 맞죠? 기관계. 그렇죠. 기관들이 모인 애를 개체라고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중간에 한 단계가 있어야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기관계라고 하는 한 단계를 넣고 여러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를 이룬다 라고 이렇게 구성 단계를 했는데 이 기관계가 특별히 있는 생물은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구성에서 구성 단계는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 구분해서 생물을 구성한다. 그리고 또 그 체계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여기서 어디 부분을 공부할 거냐면요. 오늘은 동물의 구성 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볼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물의 구성 단계를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과학을 배우면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구조인데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니까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물에 대해서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체의 유기적 구성, 제일 첫 번째 동물체의 구성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체의 구성을 선생님이 썼는데 그 전에 여기 이 친구가 지금 눈에 거슬리죠. 이 친구는 수업에 참여할 친구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개체를 설명할 때 이 친구의 몸을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 친구가 되게 궁금하겠지만 잠깐 두시고 선생님한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세포였죠.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된다 했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된다고 했는데 동물체는 특별히 기관들이 모인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가 특별히 있다고 했습니다. 식물은 없어요, 이 단계가. 그런데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된다. 이거면 이거 동물체의 구성이 있구나. 제목이 없어도 이 친구가 없어도 여기서 기관계가 보이면 동물 거 얘기하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계들을 천천히 짚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동물이잖아요. 여러분도 동물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당연히 세포잖아요. 그런데 세포는 자기가 하는 기능에 따라서 크게 지금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4가지 내용이 누군가 보면 결, 근, 신, 상. 결, 근, 신, 상이라고 하는 4글자로 여러분이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결근이 뭔가요? 결근? 여러분은 결근이란 말보다 결석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죠? 오늘 구글 클래스룸 들어오지 않았고 수업을 안 했다면 여러분은 결석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교무실이 전부 다 콜센터도 아니고요. 전화하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글 클래스룸 강의에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리고 댓글 달지 않으면 결석이 된다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선생님들은 결석이란 말보다 결근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결근 잘 안 하시죠 선생님들은? 결근 바로 어떤 자리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 의미로 기억해 주시고요. 신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새로운 상품 맞죠? 신상이 나왔다 이러면 우리가 뭐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 신상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내 몸의 그 신병과 나의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안전 그게 신상입니다. 결근하면 신상에 안 좋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은 결석하게 되면 계속 선생님이 무한 반복 전화 돌립니다. 받을 때까지. 전화를 안 받았어요. 늦게까지 자다가. 그럼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부모님에게 전화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이거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언제 일어납니까? 낮에 일어납니까? 11시쯤 일어나죠. 11시쯤 일어나서 아니야. 출석 확인할 때 그때 출석만 확인해놓고 자고 있다가 한 11시, 12시쯤 일어나가지고 그제서야 활동하지 않습니까? 곧 계약합니다. 온라인 계약 말고 진짜 계약합니다. 그때는 학교 와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결석했다. 그럼 신상이 안 좋습니다. 계속 전화하고요. 여러분한테 니 왜 댓글 안 달았노? 니 왜 표시 안 했노? 막 이렇게 되죠. 그겁니다. 결근하면 신상에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포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4가지 그 종류에 대한 첫 글자입니다. 첫 번째, 결로 시작하는 세포에는 누가 있냐고 하면요. 결합세포입니다. 결합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무엇과 무엇을 붙인다는 의미잖아요. 무엇과 무엇을 붙이는 세포이거나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 세포를 결합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합세포 종류가 많은데 종류는 좀 이따가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자, 어쨌든 결합세포가 첫 번째 기능적인 결합세포. 그 다음 두 번째, 근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세포는 어떤 세포입니까? 근육세포. 여러분 생명과학 1에서 그 기억날 건데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수축 이완 이거 기억나죠? 그때 근육을 이루는 기본 단위 근육세포 맞죠? 그거 할 때 근육을 이루는 세포가 바로 근육세포입니다. 자, 그 다음 신은 어떤 세포 말하죠? 뉴런 알죠? 여러분 이렇게 가시 돌기처럼 돼가지고 쭉 되어 있는 그 뉴런 바로 신경세포입니다. 뉴런이 즉 신경세포. 신경세포가 곧 뉴런입니다. 알겠죠? 자, 이 뉴런이고 그 다음 상은 우리 동물체의 여기 제일 바깥을 차지하고 있거나 내장이나 이런 데서 바깥이나 안쪽 제일 그 부딪히는 면 그 면을 상피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4가지는 결, 근, 신, 상 이 4가지가 되겠고 기능적으로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세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조직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결합세포 한 개만 있으면 결합세포죠. 근데 결합세포들이 쫙 모였습니다. 그럼 그가 뭐게? 결합조직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러면 결합세포가 모이면 결합조직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근육세포 한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근육세포가 짜라라락 모이게 되면 근육조직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는 패턴이 여러분 보이죠? 그렇다면 신경세포가 모이면 뭐가 될까? 여기 조직이라 해야 됩니다. 신경세포가 모이면
조직이면 이것을 뭐라 할까요? 그럼 신경조직. 그 다음 상피세포 하나가 아니라 쭉 표면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세포들의 집합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피조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조직으로 발적에는 이게 한 개라면 그 애들의 무리가 바로 이 결합 조직이 되고 얘도 그 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관은 얘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기관은 이거 네 가지 전부 다가 모여서 형성된 애가 바로 기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결합이란 말이 있고 세포고요. 결합이란 말이 있고 조직인데요. 왜 여기는 그냥 기관입니까? 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여기 볼게요. 간은 여기 있죠. 간은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간, 그 다음 제일 위에 있는 폐. 간을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위. 그 다음에 소장. 또 그 다음에 심장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 얘들은 일단 하나씩을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기관은 간 하나에도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상피조직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즉 이거 전부 다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관이 바로 간입니다. 폐도 마찬가지, 위도 마찬가지, 소장도 마찬가지, 심장도 마찬가지. 이 기관들은 이 네 개의 조직들이 모여서 이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관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기관은 뭐 하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들 다 기관. 그러면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또 이 기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동물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게 필요했을까? 자, 우리 사람에게는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위도 있고 소장도 있고 심장도 있어. 이게 다 있는 것을 우리 개체 사람이라고 해. 생물이라고 해. 동물이라고 해. 그런데 이거를 좀 중간에 묶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간, 위, 소장. 얘들은 특별히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간, 위, 소장, 대장, 입, 이장 이런 애들 전부 다 소화에 관련된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 기관들을 소화기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폐는 기관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기관지 할 적에 그 기관을 말하는데 폐나 기관 이런 애들은 호흡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걔들은 호흡기관계로 묶을 수 있죠. 왜? 기관들을 묶었으니까 기관계가 되잖아요. 그 다음 심장은 혈관, 심장 이런 애들이 모여서 뭐를 이루냐고 하면은 순환기관계. 이렇게 총 10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기관계가 있습니다. 기관계가 왜 필요했는지 알겠죠? 이렇게 구분해도 되지만 하는 기능들에 따라서 한 번 더 묶어줄 수 있기 때문에 동물계는 기관계 관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화계, 호흡기, 순환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아들 기관계를 다 가지고 있는 그 개체를 바로 우리는 생물, 개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세포에는 4가지가 있어요. 결근, 신상. 그리고 조직은 결합세포가 모인 것이 결합조직, 근육세포가 모인 것이 근육조직, 신경세포가 모인 게 신경조직, 상피세포가 모인 게 상피조직입니다. 하지만 기관으로 발적에는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기관, 그리고 그 기관들을 기능에 따라서 묶은 것을 기관계, 그리고 이 기관계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동물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근신상, 그리고 식물계와 달리 기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동물체의 구성. 아까 전에 결합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상피세포, 결근, 신상 4개의 세포가 각각이 모이게 되면 각각의 조직으로 된다고 했고요. 각각의 조직들이 합해서 기관을 이루고, 그리고 또
그 기관들이 기능이 같은 것끼리 모아서 기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짚고 넘어갈 게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합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선생님 근육 조직도 알겠고요, 신경 조직도 알겠고, 상태 조직도 알겠어요. 도대체 결합 조직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결합 조직에는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합 조직에는 누가 있냐고 하면 뼈 조직. 뼈도 여기 들어갑니다. 뼈도 붙이고 있는 거라서 뼈 조직. 그 다음에 지방 조직. 지방 조직도 우리의 상피세포하고 안쪽에 있는 거 사이에 연결시켜 주니까 지방 조직. 그 다음에는 우리의 연골 조직. 연골 같은 경우도 뼈와 뼈 사이에 연결해 주니까 결합 조직. 그 다음에는 혈액. 일단 대표적인 이거 네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혈액을 다시 두게 되면 혈액은 액체죠. 그렇죠? 혈장 속에 혈구가 들어가 있는 액체인데 이 액체 또한 결합 조직입니다. 액체도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이렇게 이 모양을 갖춘 애들이 이렇게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애들이 다 결합 조직입니다. 혈액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럼 결합 세포는 누굴까요? 만약에 결합 조직에 혈액이 있다면 이 혈액을 이루는 세포들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알고 있는데요, 혈구들 있잖아요. 적혈구, 백혈구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혈구 세포입니다. 이 혈구 세포들이 모여있는 애가 혈액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혈액은 결합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혈액이 모여있는 뭐 기관들 가면 혈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죠? 그리고 심장 이렇게 되겠는데, 어쨌든 결합 조직은 어딜까 하면 뼈나 지방이나 연골이나 혈액, 그리고 또 진피, 진피 부분도 해당합니다. 피부 깊숙한 곳에 있는 진피 부분도 해당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근육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세포 하면은 우리가 생명과학 1에서 근수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Z선과 Z선 사이에서 여기 액틴이 있고 그 중간에 마이오신이 있어서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해서 우리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연결시켜 보게 되면요, 도대체 근육세포는 거기서 어떤 단위일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근육세포 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근육, 원, 섬유, 마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게 된 애들 중에서 마디가 근육, 원, 섬유, 마디이고, 이 마디가 합해져 있는 이를 갖다가 근육, 원, 섬유, 다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디가 합해지면 이게 다발이 되겠죠. 근육, 원, 섬유, 다발이 되겠죠. 이 근육, 원, 섬유, 다발이 여러 개 모여있는 애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고 하면 근육, 섬유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그 근수축의 기본 단위가 근육, 원, 섬유, 마디였잖아요. 근수축의 기본 단위가 근육, 원, 섬유, 마디였잖아요. 그러면 얘가 세포겠네요? 아닙니다. 세포는 어떤 단계냐 하면 근육, 섬유입니다. 근육, 섬유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근육, 원, 섬유가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게 하나의 세포라고, 이게 하나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 섬유가 바로 근육, 세포입니다. 그 모의고사의 보기로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근육세포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다른 세포와 달리 원래 세포 안에는 핵이 보통은 한 개씩이죠. 그런데 근육세포는 한 개의 세포 안에 핵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핵의 거대 단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이 여러 개 있는 근육세포이고, 이 근육세포는 근육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이 근육섬유에는 근육원섬유, 다발, 하나가 마디
마디. 이 마디가 바로 건수축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생명과학 1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경세포나 신경조직, 상피세포나 상피조직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기 때문에 더 얘기할 건 없지만 결합조직과 근육세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관과 기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끊고 갔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내장이 많았는데 내장이 지금 싹 엎어졌습니다. 선생님이 내장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사실 생물학을 하게 되면 해부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사실 지금은 학교에서 해부를 하는 것이 지금은 금지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생명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는 그 생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하면 생명체 자체, 개구리 해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지만 생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도 해부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봤던 장기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나름 가져왔는데요. 자,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고 했고, 그 다음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기관은 바로 어디냐고 하면 이 해골의 여기 가슴 부분 흉곽을 나타내고 있는 폐입니다. 폐는 우리의 공기 주머니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커지고 후 내쉬면 작아지는 공기 주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이 폐가 바로 하나의 기관입니다. 알겠죠? 이 폐가 하나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폐는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선생님 신경조직인가요? 폐는요,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상피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특별히 폐는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얘 자체만의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폐가 쌤 커지고 작아진다면서요. 폐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근육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근육이 없거든요. 폐는 특별히. 그럼 폐는 어떻게 커지고 작아질까요? 폐는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 여기 갈비뼈 있잖아요. 늑골 갈비뼈. 갈비뼈랑 여기 흉곽이랑 복강 사이에 있는 횡격막이 있습니다. 걔가 이렇게 하면 폐가 작아지고 이렇게 하면 커지고, 그래서 늑골과 횡격막의 상하 운동으로 폐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면서 우리의 호기와 흡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폐는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상피조직이 합해져서 이룬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여기 간이 있습니다. 간 우리 몸에 피로와 웬만한 것들 다 담당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독작용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적혈구가 죽는 것 이런 것도 되고요. 또 그리고 또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간으로도 가보게 되면 간은 어디 있냐고 하면 복강, 흉곽을 딱 지나서 열어보게 되면 제일 위에 간이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여기 간이 제일 먼저 얹어져 있고 간 뒤쪽에 보면 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표시를 하게 되면요. 위가 어디 갔지? 얘가 위거든요. 위가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따라 들어오면 위에 간이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먼저 빼고 나면 그 뒤에 위가 보이고 위 더 뒤쪽으로 좀 보게 되면은 콩팥 두 개가 붙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간이라고 적었습니다. 간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간도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상피조직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간 얘기했고요. 그럼 위는 어떨까요?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위의 그림은 모의고사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모의고사 문제로 위 하나를 잘라서 거기 조직 4개를 두고 어떤 거냐 이렇게 많이 물었거든요. 그래서 위 같은 경우의 단계도 기관이다. 이 기관은 4개의 조직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 저기 예로 치자면 여기에 소장과 대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콩팥 있죠. 콩팥은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 콩팥을 지나면 걸러져서 노폐물이 오줌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곳입니다. 이것도 기관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콩팥도 써볼게요. 신장이라고 하는 콩팥, 그 다음에 소장, 대장. 또
또 여기 방광도 있네요. 방광은 자, 콩팥이 있으면 콩팥에서부터 이렇게 깔때기처럼 걸러져서 오줌이 모여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방광 이렇게 써볼까요? 자, 선생님이 여기 얘가 가지고 있는 장기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장기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쨌든 여기 하나는 전부 다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 중에서 아까처럼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자, 간이랑 위랑 소장, 대장 이렇게 4개를 묶으면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계가 되지요. 얘들은 전부 다 어디에 관여한다? 소화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얘는 소화기관계 속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숨 쉬는 데 관여한다 했죠. 폐와 기관, 기관지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호흡기관계입니다. 그리고 콩팥이랑 방광이랑은 우리가 오줌 누는 데 관여하죠. 오줌 누는 데 관여하는 기관들을 배설기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몸에. 그 모든 기관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계는 총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면 10개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호흡기관계, 소화기관계, 배설기관계, 그 다음에 내분비, 호르몬에 관여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종소와 난소처럼 생식에 관여하는 생식기관계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우리 몸에 있는 뇌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것부터 쫙 훑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기관계들이 어떤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지의 표안에 여러분이 보시고 기관계 칸을 이렇게 탁 막아놓고 이거가 해당하면 어떤 기관계일까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소화기관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전에 저기 쓰지는 않았지만 심장과 같은 애들, 심장이랑 혈관이랑 이런 애들은 우리 몸의 순환을 담당하니까 순환기관계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들은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흡기관계, 소화기관계, 배설기관계, 순환기관계 쭉 다를 가지고 있는 얘가 바로 우리의 생물, 사람 이렇게 할까요? 자, 동물체의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동물체의 구성은 먼저 결근 신상에서부터 조직으로 가고요.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그 기관이 기능에 따라서 기관계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모아져서 개체가 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공부를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내용들 기억하시고 결합조직의 종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1과 연관에서는 근육세포가 어떤 단계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동물체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역사 이제 덮어둬야 됩니다. 자, 동물체의 구성은 이 단계로 기억되고 좀 전에 선생님이 언급했던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집을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할까요? 오늘은 동물체의 구성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식물체의 구성을 하겠죠. 머릿속에 식물체의 구성하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것은 자,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가 아니라 기관계가 빠지고 중간에 조직 대신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들어간다는 것은 식물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고 다음 시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요. 선생님은 두 글자를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굳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굳이라는 두 글자가 참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선생님은 굳이라는 그 두 글자에 대한 답은 내가 행복하니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혹은 지내면서 많은 힘든 일도 있고 고민이 많겠지만 굳이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결국은 내가 행복하니까입니다. 선생님도 선생님이 행복하니까 굳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을 선택했다면 후회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힘내세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